감가상각비도 여러분들 시험에 실기가 엄청나게 나와요. 워낙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제 요 감가상각과 관련돼서 또 업무용 승용차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너무 중요한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 엄청나게 대비를 좀 잘 해주셔야 돼요. 오늘은 실기는 못하고 이따 이론만 할 테니까 이론 좀 복습하고 오셔야 되고 이것이죠. 자, 감가상각. 자, 우리가 저번에 했었지만 우리가 이제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는 내용연수라는 거 추정하고요. 그죠? 내용연수라는 것도 추정하고 잔존가치도 추정하는 거니까 세법은 추정되는 건 회사한테 맡기는 거죠. 그죠? 추정되는 비용이니까 회사 너희들이 장부에 비용을 적으면 그걸 인정해 주겠다가 세법의 원칙이에요. 추정되는 비용은. 근데 회사가 비용을 일반적으로 많이 적으려고 하잖아요. 맞죠? 왜냐하면 세금이 주니까 비용을 많이 적으면. 그래서 세법 입장에서는 야, 너희들한테 비용을 맡겼더니 너무 많이 적네. 그럼 세법에서는 여기까지만 너희들이 비용으로 장부에 적는 걸 인정할 거야. 라고 해서 추정되는 비용은 다 세법에서 한도라는 게 있었죠, 여러분들. 그죠? 보시면. 자, 그러면 우리가 회사의 상각비가요. 회사의 상각비가 예를 들면 100원이래요. 근데 회사는 80원을 적은 거예요. 그러면 세법상 한도보다 많이 적었죠. 그래서 얘가 플러스면 한도 초과액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얘가 마이너스면 어떻게 돼요? 얘가 만약 60이에요, 60. 그렇죠? 얘가 60이면 한도에 미달한 거죠, 여러분들. 자, 근데 주의하실 게 뭐냐면 시험에 한도 초과, 한도 미달이라고도 나오지만 이 한도 초과, 한도 미달, 세법상 한도를요. 세법에서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외워주셔야 돼요. 자, 여기 세법상 한도를 상각 범위액이라고 불러요. 왜 범위라고 하는지 이해되세요? 저번에 우리가 이 세법상 추정되는 송금은 여기까지는 인정이다 였죠. 딱 그 한도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한도가 80이라고 하면 회사 너희들이 장부에 1부터 80까지 적는 대로 인정이다 그 뜻이었잖아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래서 최대 아마 그때 정답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추정되는 비용이니까 우리가 80까지는 송금으로 인정 그거였죠. 그래서 80까지는 상각을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상각 범위액이라 범위액. 자, 그 다음에 한도 초과액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불러요. 상각. 살표가 좀 안 맞긴 한데 이 한도 초과액을요 상각 부인액이라 불러요. 회사가 20도 상각했죠. 이 사례에서요. 20더 상각한 걸 세법이 부인,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시험에 한도 초과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상각 부인액 이렇게 나오면 한도 초과를 이렇게 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한도 미달 있죠. 한도 미달을 우리가 세법에서는 시인부족액이라 불러요. 시인부족액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 자, 세법상 한도가 80이에요. 근데 회사가 60 적은 거예요. 그럼 세법상 한도에 미달하게 생각한 거잖아요. 그죠? 그 80이라는 게 세법에서 인정하는 거죠. 시인. 세법에서 인정하는 한도보다 부족하게 적었다라고 해서 시인 부족액이라 불러요. 이해되시겠어요? 용어가 그지같이 좀 외워주시고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알죠? 자, 그러면 세무조정을 이제 어떻게 하냐라는 것도 좀 외워주셔야 돼요. 자, 해보면 여기 자, 우리가 상각 부인액은요 일단 송금불산입 유보로 합니다. 알죠? 자, 왜 송금불산입 유보로 하는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보시면 자, 장부에서는 감가상각을 100원 했대요. 감가상각 100원. 비용이라고 할게요. 감가상각비를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우리가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잡죠. 그죠? 이렇게. 그리고 요 감가상각 누계액을 아마 여러분들 어떻게 배우셨을 거냐면 자산의 차감계정이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자산을 까는 놈이죠. 자, 근데 세법이 한도가 100원이다, 80원이다라고 하면 세법은 비용 80, 감가상각 누계 80인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럼 보시면 송금불산입은 이해되시겠죠? 세법상 비용에서 차감해야 되고 20을요. 송금불산입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빨리 하는 방법. 자산의 차감 계정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그냥 부채라고 생각하죠, 부채. 맞죠? 어차피 우리가 부채 할 때 자산 먼저 생각을 반대 돌려버리잖아요. 맞죠? 그럼 자산의 차감 계정이니까 자산을 까는 건 그냥 부채라고 생각하시는 게 세무적으로 빨라요. 그렇죠? 그럼 부채가 대변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부채 증가. 근데 세법은 부채가 80 증가. 그럼 세법이 부채가 많아요, 적어요? 여기 세법이니까 부채라고 해도 돼요, 여러분들. 예. 회계에서는 부채라고 하면 난리 나는 거고. 알죠? 그러면 자산의 차감이니까 요게 부채가 100, 세법은 부채가 80. 그럼 부채가 세법이 적으니까 자본이 많죠? 그래서 유보, 자본이 많이 돼, 유보. 알죠? 그리고 이제 머리를 혹사시켜 볼게요, 여러분들. 자, 장부는 자산을 100 차감. 자산의 차감 계정이라는 건 100을 깐 거예요, 자산을. 그죠? 그래서 장부는 자산을 100 감소. 세법은 자산 80 감소. 감소가 세법이 덜 됐어요, 더 됐어요? 덜 됐죠. 감소가 덜 되면 세법이 자산이 많은 거예요. 맞죠? 자산이 많으니까 유보. 맞죠? 후자가 분명히 이해는 되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요. 아셨죠? 그래서 그냥 한도 초과 나오면 무조건 유보예요. 송금불산이. 알죠? 자, 그 다음에 시인부조계. 이건 이미 했었죠, 여러분. 원칙은 세무적 없어요. 왜냐면 요 80원이라는 게 우리가 80까지는 회사 너희들이 장부에 적는 대로 인정. 그거죠. 회사가 너희가 60 적었어요. 그러면은 야, 세법은 1부터 80까지 비용을 인정하는데 그걸 너희들이 장부에 적어라. 근데 이번에 60 적었어? 그럼 60 비용 인정?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원칙은 세무적이 없어요. 시인부조계는요. 이것도 시험 좀 많이 나오긴 하죠. 자, 근데 예외. 전기의 삼각 부인액이 존재를 한대요. 존재하면은요, 이때는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라는 걸 해요. 자, 왜 그런지 설명해 볼게요. 다시. 일단 띄우고 할까? 띄우고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 보죠. 자, 내가 이제 기계장치 있죠? 기계장치를 100원은 아니구나. 여기 1000원. 1000원에 취득을 했대요. 1000원에 취득. 그리고 정액법이라고 해서 정액법. 자, 정액법이라고 해볼게요. 우리가 아까래. 우리가 맨날 자산은 미래의 비용이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저번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세법은 추정을 너무 싫어하니까 잔존 가치는 무조건 0으로 봐요. 원칙은. 아시죠? 잔존 가치 우리 추정하잖아요. 추정 싫어하니까 세법은 잔존 가치가 원칙 0이에요. 알죠? 우리가 잔존 가치가 0이다라는 건 감가상각 다 하는 거죠, 그냥. 맞죠? 원래 감가상각은 내용연수 동안 잔존 가치는 남겨두고 상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잔존 가치가 0이다라는 건 세법은 미래의 비용이 1000원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자산은 미래의 비용이니까 요게 미래의 1000원이 비용인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거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근데 얘가 만약에 전기라고 해볼게요. 전기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가 나온 거죠, 여러분들. 이게 전기다라고 하면. 자, 그러면 장부에서는 전기의 비용을 100 잡았죠.
맞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단기 이후라고 할게요. 단기 이후다라는 건 그냥 예, 단기하고 미래라고 생각해 미래. 예. 그러면 장부에서는 전기의 감가상각을 100 했으니까 끝까지 가면 비용으로 900 잡겠죠. 되세요? 정의법 잔존가치 0이다라고 하면 이해되세요? 아이고. 그죠? 근데 세법도 끝까지 가면 비용이 1000이 돼야 돼, 송금이. 맞죠? 그러니까 요 당시에는 우리가 비용을 80까지밖에 인정 못 해줬죠. 그럼 이 말은 영원히 우리가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라, 맞죠?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송금으로 20원 인정하지 않지만 나중에 그만큼 우리가 송금으로 돌아가야 돼요. 송금 인정받지 못한 금액만큼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럼 그걸 나중에 네가 적게 계상할 때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법은 미래에 전기에 80원 적었으니까 끝까지 가면 송금이 1000원이 돼야 돼, 둘 다. 맞죠? 그 말은 세법은 전기에 80이니까 단기 이후에는 비용이 이거 뭐야? 비용을 끝까지 가면 송금으로 920원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둘 다 끝까지 가면 여러분 자산이 1000까지 해야 되거든요. 알죠? 그래서 결론은 송금 산입이 나오는 그래서. 알죠? 그래서 송금 산입, 그 다음에 자산을 더 차감하지, 여기는, 미래에는. 알죠? 자, 더 차감하니까 마이너스 유보가 되는 거고. 알죠? 자,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뭐냐면, 설명드리면, 자, 우리가 전기에 삼각 부인액이 300원 있었대요. 그럼 삼각 부인액이 300원 있었다라는 건 세법에서 300원은 인정을 안 한 거죠. 되시겠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끝까지 가면 예, 장부하고 세법은 자산이 다 까져야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러면 삼각 부인액이라는 건 예, 우리가 지금 전년도에 300원만큼은 감가상각비를 인정을 당장 못 해주는 거 한도를 초과했으니까 되셨어요? 한도를 초과했지만 단기에 만약에 시인보조액 200원이 발생했대요. 이 말은 뭐냐면 전기에 감가상각 너희들이 한도를 초과해서 300원 했으니까 나중에 너희들이 감가상각비를 적게 적으면 그때 이 300원을 비용으로 인정해 줄게 이 뜻이 되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우리 끝까지 가면 송금으로 다 자산으로 잡으면 비용이 다 돼야 되니까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이때는 이 200원에 미달하게 적었죠. 미달하게 적었으니까 야 나중에 300원을 더 비용을 인정해 주려고 했는데 네가 200원만 미달하게 적었네. 이해되시겠어요? 미달하게 적었으니까 200원까지만 우리가 송금으로 인정해 줄게 이렇게 되는 거고. 이해되시겠어요? 만약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만약에 단기의 시인보조액이 400원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단기의 한도에 미달하게 400 적었죠. 그렇죠? 그럼 원칙은 세무점 없는 거잖아요. 회사가 미달하게 먹겠다라고 한 거니까. 근데 전년도에 300원은 우리가 비용을 인정 못 해줬죠. 맞죠? 그럼 단기에 400원 적게 적었잖아요. 그럼 전년도에 비용을 인정 못 해준 걸 단기에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만큼.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미니멈이 돼요. 미니멈. 되셨나요? 그리고 얘는 송금 추인이에요. 유보 추인입니다. 자, 왜 유보 추인이냐면 자, 지금 말로 씨부린 게 전년도에 인정받지 못했던 비용을 당년도에 2월시켜서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아까도 또 아까 괜히 지웠네. 괜히 지웠네. 이거 왜 그랬을까? 자, 전기에
80. 요게 이제 과거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점. 그죠, 여러분들? 그럼 요때 뭐가 나왔을 거냐면 송금 불산입 유보다라고 했지. 200 유보. 20 유보. 되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아까 단기 이후 끝까지 가면 자산이 둘 다 없어져요. 아까 여기 지웠지만 기계장치 1,000원에 취득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자산이 끝까지 가면 정액법이면 잔존가치가 0이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가면 장부도 자산이 0, 세법도 자산이 0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결론은 요게 여러분들 기계장치 유보잖아요. 끝까지 가면 이제 기계장치가 다 0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럼 차이가 났던 애가 해소가 되는 거니까 요거 추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개념 할게요. 자,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되게 중요해요. 여기 잘 보시면. 자, 또라이네, 또라이. 자, 여기. 자, 취득 원가는 900원. 자, 정액법이고요. 내용 연수는 3년이래요. 자, 그럼 우리가 세법은 정액법이면 잔존가치가 0이다라고 했죠. 맞죠? 그럼 미래의 비용은 900원이 돼야 돼요. 세법은. 이해되세요? 자, 보시면. 자, 장부가요. 1기 때 감가상각비를 400원 적었대요. 빨리 받아들여 주세요, 여러분들. 300원이 아니네, 400원이네. 또라이들 나와요, 시험에. 예. 자, 그랬다가 얘네들이 그 감가상각비를 못 배웠어요.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아셨죠? 400원. 그랬다가 2기 때 안 적었어. 저 몰라요, 이렇게. 그랬다가 3기 때 다시 100원. 4기 때 다시 400원. 5기 때 안 적고. 맞죠?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렇죠? 미친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근데 세법은 감가상각비가 추정되는 비용이니까 일단 장부가 적는 대로 인정을 하지만 이렇게 많이 적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송금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한도가 있다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1기 때 한도는 300원이겠죠, 여러분들? 900 나누기 3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왜냐하면 잔존가치가 여기니까 900 빼기 0 나누기 3. 그럼 300이죠?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 한도 초과예요, 한도 미달이에요? 한도 초과죠. 우리 한도 초과 여기 송금 불산입 유보. 그럴 때 송금 불산입 100 유보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세법이 1기 때 300원까지는 비용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데 너희들이 100원을 좀 많이 적었네. 많이 적었으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너희들이 비용을 적게 적으면 그때 이때 못 받은 비용을 나중에 인정을 해주겠다 그 뜻이에요. 되시겠어요? 여기까지 가면 비용으로 다 900원이 돌아가야 되니까 지금 100원 인정 못 해준 걸 나중에 네가 미달하게 적으면 그때 인정해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2기 때 한도가 똑같이 300원이겠죠. 자, 원칙은 이건 신부족액이죠. 한도 미달에. 맞죠? 원칙은 세무증이 없어요. 왜 없냐면 세법에서는 300까지는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300까지는 이제 300이 비용이란 딱 정확히 비용이야 라는 뜻이 아니라 300까지는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는데 추정되는 비용이니까 너희들이 적어봐 라는 거죠. 저희들 저 감가상각비 안 먹을 거예요 라고 한 거잖아요. 그럼 먹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원칙은 우리가 세무증이 없지만 과거에 손금으로 100원 못 먹었잖아요. 맞죠? 못 먹었으니까 이때 100원을 먹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 이해됐어요? 추인이죠, 여러분들, 이게. 됐고. 자, 그 다음에 3기 때 세법상 한도 300. 됐죠?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세법에서는 300까지 추정되는 비용이니까 너희들이 장부에 적는 대로 인정. 근데 100원 적었어? 그래, 100원만 먹어라.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세무적 없어요. 그리고 얘는 이 플러스 유보가 마이너스 유보 추인된 거잖아요. 그 말은 과거에 어디 갔어? 상각 부인액이 없어요. 없으니까 세무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얘기겠죠? 자, 이제 사기가 중요해, 사기부터가. 그럼 사기 때 한도 얼마일까요? 그렇죠. 0이라고 생각하시죠? 왜냐 우리 회계 배웠잖아요. 회계에서는 3년 동안 감가상각을 해야 돼요. 900을. 그죠?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세법은 네, 취득 원가는 미래의 자산은 미래의 비용이 돼야 돼요. 아시죠? 그럼 잘 보세요. 지금 비용 얼마 3기까지 비용을 세법에서 얼마 인정해 줬는지 보시면 자, 1기 때는 장부가 400 적었지만 세법에서는 송금으로 100원 부인했으니까 1기 때는 비용으로 300원 인정해 준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할게요. 자, 1기 때는 비용으로 300을 인정해 준 거고, 그죠? 인정. 자, 그 다음에 2기 때는 세법에서는 일단은 원래 비용을 0인정이죠. 0인정. 0인정인데 1기 때 100원 비용을 인정 못 받은 거 있잖아요. 미달하게 적어서 이때 비용 인정 100 해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2기 때는 비용으로 인정해 준 게 100원. 그죠? 자, 3기 때는 비용을 인정해 주고 100원이죠. 정부에서 100원 적었으니까 100원 인정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했죠. 그러면 우리가 총 3기까지 세법에서 송금으로 인정한 거 500원이죠. 맞죠? 그럼 아직 송금으로 900원을 총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세법에서요. 900원을 인정해 줄 수 있는데 500원까지 인정해 줬죠. 3기까지. 그럼 아직 송금으로 못 돌아간 금이 얼마 있어요? 400원 있죠. 3기까지 500원을 송금 인정해 줬잖아요. 맞죠? 그러면 아직 400원을 송금으로 인정을 덜 받았죠. 맞죠? 그래서 아직 송금으로 돌아가지 않은 금액이 있으면 세법 계속 한도가 남아 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뭐냐면 회계는 내용 연수 자체가 그 내용 연수 안에 상각을 해야 된다라는 강제 상각이에요. 알죠? 정답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300에 정답이 딱 고정돼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회계는. 하지만 세법은 추정되는 거고 그 추정되는 건 장부에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요 900원은 끝까지 900원을 비용을 다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회사가 세법이 3기까지는 비용으로 500원 인정해 줬죠. 그럼 아직까지 비용으로 인정 못 해준 게 400원 있어요. 400원 있으니까 아직 4기 때도 한도가 남아있어. 비용을 못 들어간 게 400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상각 잔액이다라는 거 아직 세법에서 송금으로 인정 못 받은 금액이 400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4기 때 한도가 400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도가 300이에요, 300. 0이 아니라. 알죠? 송금될 한도 300. 자, 그러면 여기 이거는 한도 초과죠, 여러분들. 그래서 송금 불산이 100. 그럼 여기 4기 때 세법에서는 송금으로 얼마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300 인정해 준 거죠? 그죠, 여러분들? 자, 그럼 4기까지 세법에서 송금으로 인정해 준 건 300, 100, 100, 300이니까 합치면 800이에요. 그러면 세법에서는 끝까지 송금으로 인정해 주는 게 900원이죠. 근데 아직 송금으로 인정 못 받은 게 얼마 남아 있어요? 그쪽 100원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셨다면 5기 때 한도 얼마일까요? 5기 때 한도, 세법상 한도 100. 아직 비용으로 못 돌아간 게 100원 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100원 있으니까 5기 때 세법상도 여전히 100 있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이렇게. 네. 그럼 얘는 우리가 네, 한도 미다니까 세무적 없죠. 세무적이 없는데 과거에 삼각부인액 있죠. 있으니까 요거 추인. 그래서 세법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송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이 있으면 계속 한도를 부여해줘요. 아시죠? 그러면 이제 이게 세금을 줄이는 절세 방법 좀 설명드릴게요. 자, 절세 방법. 나중에 예외가 나오긴 해요. 뭐냐면은요. 자, 우리가 이제 감가상각이 결산조정사항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결산조정사항이란 회사가 언제 비용을 먹을지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세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우리 회사가 1기 때 적자예요. 1기 때 적자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적자예요. 적자면 어차피 세금 안 내죠. 안 내잖아요. 안 내면은 어차피 감가상각비를 적어봤자 우리가 세금을 줄이는 효과는 없죠. 1기 때 안 적어요. 1기 때 감가상각비 안 적어버려요. 적자면. 그렇죠? 적자 안 적으면 세법에서 그렇게 했죠. 세법에서 여러분 안 적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1기 때. 안 적어. 그럼 세법에서 인정? 300 세법에서 먹여주고 싶은데 너희들이 장부에 저 안 먹겠어요. 우리 안 먹을래요. 먹지 마. 되셨어요? 못 먹었으니까 아직 900원이 비용으로 아직 더 돌아가야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2기 때 만약에 내가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그럼 세금을 많이 내야 되면 2기 때는 그냥 300을 다 적어버리면 돼요. 내가 한도를 알면.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송금으로 아직 못 들어가고 600원 있잖아요. 맞죠? 또 요때 적자 보면 안 적으면 되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요게 절세. 알죠? 그래서 잘 보시면 여기. 자, 우리가 결산조정 사항이라는 게 장부에 적어야지만 송금으로 인정되는 사항이다라고 했었죠. 저번에 한번 했을 때. 그걸 다른 말로 돌리면 너희들이 장부에 적어서 비용을 언제 받을지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비용을 먹기 싫으면 적지 말고 비용을 먹고 싶으면 그 연도 한도까지는 먹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아시죠? 근데 신고조정사항은 저 먹기 싫어해도 강제 먹어야 돼요. 정답이 딱 그 연도에 고정이 돼 있으니까. 아셨죠? 걔는 강제적으로 무조건 송금살 때려버리는 거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산조정사항은 송금의 기속 시기를 회사가 장부에 적어서 저 요 정도에 먹고 싶어요 라고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죠? 네. 여기 자 내용연수는 절대 상각기간을 의미하지 않아요. 아시죠? 아까 내용연수가 3년이지만 우리가 송금으로 돌아가지 않은 금액이 있으면 계속 우리가 내용연수를 지나다가 생각할 수 있었잖아요. 그럼 내용연수는 왜 두고 있냐? 단지 상각률을 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인 거예요. 세법에서는. 알죠? 회계는 그게 상각률도 정하고 우리가 그 내용연수의 안에 상각을 해야 된다라는 강제 상각이지만 세법은 단지 한도를 계산하기 위한 상각률을 구하기 위한 요소에 불과한 거예요. 아시죠? 넘어갈게요. 자, 이제 감가상각 방법.